이 문장이 있는데요. 이제 이 문장은 어떤 뜻이죠? 사회적인 인식과 관계 속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부와 처제가 관계를 했다는 그 자체, 그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이 사회적인 관계로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장에 나온 이제 자살을 암시하는 그것이 가장 깨끗하겠다. 왜냐면 이것을 모두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다나한 독서. 안녕하세요. 다나한 독서의 김다나입니다. 우선 1부에서는 영애가 억압에서 벗어나고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완강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가장 가까운 남편, 영애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억압하는 나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나한 독서. 그리고 이야기는 2부 봉고반점 영애의 형부인 시선에서 이어집니다.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그는요, 1부의 나, 영애의 남편과 다르지 않게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요. 육아를 책임지지 않는 아빠인 거죠. 늦었네요. 아내는 서운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그를 맞았다. 아들은 그를 반기는 둥 마는 둥 가지고 놀던 플라스틱 포크레인에 다시 열중했다. 여기서 보면 아들이 반기는 둥 마는 둥 장난감에 열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아빠와 아들이 가까이 놀지 않아서 익숙해진 거라고 봤거든요. 아빠가 반가웠고 좋았으면 반겼겠죠? 나도 안 돼. 9시 전까진 불가능해. 아이를 통해 연결된 군더더기 없는 일종의 동업자의 관계가 이쯤 아내와 그의 관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나도 안 돼. 나도 아들을 책임질 수 없어. 아들을 볼 수 없어.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나오는 거죠. 애가 깊이 잠들어서 말인데 나 말이지 라고 말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애가 잠들어서 나는 원하는 작업을 하러 가볼게 이 말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죠. 그는 육아보다 자신의 깊은 곳에서 원하던 그것을 비디오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이보다 더 중요하기도 하죠. 그는 아내 이내로부터 처제인 영애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영애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영애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문장이 있기도 합니다.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벌거벗은 남녀가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장면은 불가해야 할 만큼 정확하고 뚜렷한 인과관계로 묶여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처제의 외꺼풀 눈, 아내 같은 비음이 섞이지 않은 다소 투박하나 정직한 목소리, 수수한 옷차림과 중성적으로 튀어나온 광대뼈까지 모두 그의 마음에 들었다. 영애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인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마음에 들었다는 그것은 어떤 부분이죠? 거의 겉모습이에요. 외적으로 반한 듯한 표현이고요. 이후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그의 동서가 마치 망가진 시계나 가전제품을 버리는 것처럼 당연한 태도로 처제를 버리고자 했다는 것이었다. 영애를 버린 동서의 행동에 당황해요. 왜 영애를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영애에게 고기를 먹게 하고 또 억압하게 한 후에 그는 마음을 더욱 깨닫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강제로 고기를 먹이는 부모, 그것을 방관한 남편이나 형제 자매까지도 철저한 타인 혹은 적이었을 것이다. 지금 그녀가 다시 깨어난다 한들 그 상황이 변해 있을 리는 없다. 이번의 시도는 충동적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시도할 수 있다. 그때에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진행해 이렇게 방해받을 일 따위는 없을 수도 있다. 문득 그는 차라리 그녀가 깨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어난다는 상황이 오히려 막연하고 지긋지긋해 눈을 뜬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한데요.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다는 건 좀 과격한데, 이 문장은 뭐죠? 영애의 입장에서 영애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애가 느낄 만한 감정을 그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올 폭력적인 상황이 또 되풀이될까봐 이곳에서 벗어나게 던져주고 싶어 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런 그도요, 영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직 여성을 억압하는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녀의 오물거리는 입술을 덮치고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만큼 거칠게 그녀를 눕히는 영상이 낯익은 지옥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갔다. 여전히 머리 한편에서 진행되는 성적인 영상들과 싸우며 그는 말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는 충동을 꼭 참습니다. 아직 영애를 보는 시선은 사회적이고 자연스레 발전해온 그 시선에 머물고 있었죠. 완전히 여성과 자연의 억압에서 탈출한 영애와는 달리 그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영애가 꿈을 통해 자신의 과거 폭력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그는 영애를 보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춰보며 점점 자연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일에 있어서도 그는 한번 깨달아요. 그는 거짓이라 여겨 미워했던 것들, 숱한 광고와 드라마, 뉴스, 정치인의 얼굴들, 무너지는 다리와 백화점, 노숙자와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눈물들을 인상적으로 편집해 음악과 그래픽 자막을 넣었던 작품이었다. 그는 문득 구역질이 났는데 그 이미지들에 대한 미움과 환멸과 고통을 느꼈던, 동시에 그 감정들의 밑바닥을 직시해내기 위해 밤낮으로 씨름했던 작업의 순간들이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정신은 경기를 넘어 거칠게 운전 중인 택시 문을 열고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고 싶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 현실의 이미지들을 견딜 수 없었다. 10여 년 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작업이 조용히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알았던 혹은 안다고 믿었던 어떤 사람의 것이었다. 라고 일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직시했던 폭력적인 상황과 그리고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편집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죠.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서도 폭력에 무뎌지고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봅니다. 그리고 영애와 비디오 작업을 하면서 그는 점점 자연주의로 동화되죠. 이제는 그녀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곡식과 나물과 날야채만 먹는다는 것마저 그 푸른 꽃잎 같은 반점의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어울리게 느껴졌으며 그녀의 동맥에서 넘쳐나온 피가 그의 흰 셔츠를 흠뻑 적시고 꾸덕꾸덕 짙은 파죽색으로 굳게 했다는 것은 그의 운명에 대한 해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영애의 채식주의가 이제 푸른 꽃, 자연을 연상케 하며 영애의 몸에서 나온 피가 그에게 전해지며 깨닫게 되고요. 자신에게 그것은 뭔가의 암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암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꽃을 그릴 거야. 그녀의 눈이 일순 흔들린 것 같았다. 잘못 본 것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꿈을 꾸지 않아요. 나중에 지워지더라도 다시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트 비디오를 허락한 영애의 이유죠. 몸에 꽃을 그리니 꿈을 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벗어나 식물이 되고 싶었던 영애의 모습이죠. 약간 멍이 든 듯 또한 연한 초록빛의 분명한 몽고 반점이었다. 그것이 태고의 것, 진화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뜻밖에도 성적인 느낌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식물적인 무엇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영애의 몽고 반점을 보고 흥분했던 이유는 이 점입니다. 태고, 아득한 옛날, 진화 전, 자연의 흔적을 연상시키는 그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붓이 스칠 때마다 간지러운 듯 미세히 떨리는 그녀의 육체를 느끼며 그는 전율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무언가 근원을 건드리는, 계속해서 수십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되는 듯한 감동이었다. 여기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인간으로부터의 탈피,
자연과 동화되며 하나의 생명체로 가는 그 과정인데요. 모든 욕망이 배제된 육체. 그것이 젊은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라는 모순. 그 모순에서 배어나오는 기이한 덧없음. 단지 덧없음이 아닌 힘이 있는 덧없음. 넓은 창으로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는 햇빛과 눈에 보이진 않으나 역시 모래알처럼 끊임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 몇 마디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와 지난 1년간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던 성욕조차 누그러뜨렸던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영애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비디오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대상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영애를 처제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인간 자체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자꾸만 사회적 인식이 나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제 동서라고 부를 필요도 없게 된 그녀의 옛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감각적이고 일상적인 가치 외에 어떤 것도 믿지 않는 듯 건조한 얼굴. 상투적이지 않은 어떤 말도 뱉어본 적 없을 속된 입술이 그녀의 몸을 탐했을 거란 상상만으로 그는 일종의 수치를 느꼈다. 둔감한 그는 그녀의 몽고반점을 알기나 했을까? 알몸의 두 사람을 상상한 순간 그것은 모욕이라고, 더럽힘이라고, 폭력이라고 그는 느꼈다.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는 왜 갑자기 영애를 인간 자체로의 아름다움으로 보다가 갑자기 동서라는 거는 뭐죠?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인 거죠. 동서 그리고 영애의 남편, 이것은 모두 사회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상상하는 자체는 또 사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영애처럼 식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알고는 있는데 그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인간이 자연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냥 담고 싶어만 합니다. 고양이처럼 휘어진 그녀의 등과 제이의 배꼽 사이의 흰 공간, 그 위로 솟구쳐 있는 제이의 성기는 흡사 거대한 식물들의 교합과 같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자아냈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거대한 식물들의 교합. 그러니까 이 비디오 작품의 의도는 바로 이 문장을 나타내는 거죠. 거대한 식물들의 교합에 있습니다. 그는 그걸 원했었던 거죠. 하지만 자연에 동화되지 않은 후배,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은 이런 시선으로 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룻밤만 생각해보겠다던 제이는 이날 아침 승낙의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내심 원하는 것이 진짜 섹스의 장면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이가 비디오 모델 승낙한 이유는 섹스의 장면이라서, 그리고 그것이 흥분되어서이죠. 인간으로서 또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는 왜 제이를 모델로 쓰고 싶어 했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근육도 군살도 없는 호리호리한 육체가 드러났다. 배꼽에서부터 허벅지 위쪽까지 무성하게 돋은 음모를 제외하면 살결이 희고 매끄러웠다. 그는 제이의 육체에 질투를 느꼈다. 이제 근육도 군살도 없는 육체입니다. 단지 제이의 몸이 젊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신체라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원하는 몸은 어떤 몸이 좋은 몸이죠? 근육이 있는 건강한 몸이죠. 근데 그리고 또 군살은 또 어떻게 생겨나나요?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식습관과 또 정크푸드로 생겨날 수 있죠. 군살들이. 사회화되지 않은 인간 자체의 몸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이를 모델로 쓰고 싶어 했었고요. 하지만 그런 제이는 사회화된 시선으로 이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포르노를 찍자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이는 이렇게 보고 있죠. 어쩌면 2부의 몽고 반점을 보는 타인들의 시선도 이러했을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는 포르노가 아닌가? 이 또한 이해받지 못하는 영애의 마음과 그런 영애를 동경하면서도 자연에 동화되길 바라는 그의 마음을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됐어요. 정말 됐어요.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해요. 충분히 영감됐어요. 포르노 배우들이 뭘 느낄지 진심으로 알겠어요. 정말 비참하군요. 제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비참함은 어디서 올까요? 누군가의 성적인 흥미로서 전시되는 상태에서 오겠죠? 단아한 독서. 몽고 반점이 좀 이해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몽고 반점 안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몇 가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제이의 몸과 그녀의 몸이 그랬듯이 지금 두 사람의 몸은 겹쳐진 꽃들 같을까? 꽃과 짐승과 인간의 뒤섞인 한 몸 같을까? 이 문장은요. 찍은 비디오 작품은 겹쳐진 꽃의 그림을 그렸고 또 짐승을 잡아먹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섞은 한 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몽고 반점에서 그는 어떤 비디오 작품을 찍고 싶었냐는 것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영애도 당신도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영애의 언니이자 그의 아내인 영애는 둘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타인의 시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몽고 반점에서도 영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는 베란다로 달려가 그녀가 기대 서 있는 난간을 뛰어넘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3층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박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깨끗할 것이다. 이 문장이 있는데요. 이제 이 문장은 어떤 뜻이죠? 사회적인 인식과 관계 속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부와 처제가 관계를 했다는 그 자체, 그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누군가의 아들로서, 이 사회적인 관계로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장에 나온 이제 자살을 암시하는 그것이 가장 깨끗하겠다. 왜냐면 이것을 모두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서서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인 듯 활활 타오르는 꽃 같은 그녀의 육체. 밤사이 그가 찍은 어떤 장면보다 강렬한 이미지로 번쩍이는 육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결국 그는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은 영애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자연에 동화된 그가 선택하고 있는 본능이죠. 이렇게 2부 몽고 반점이 마무리가 되고요. 시간은 더 흘러서 3부 나무불꽃에서는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단아한 독서. 책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의견도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생각이 더 넓어질 거예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아한 독서 김다나였습니다.